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양 분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 토양 분류법 중에서도 미농무성 신토양 분류법에 의한 토양 분류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또한 아래 이 6단계 분류 계급이 있어요. 6단계는 목, 아목, 대군, 아군, 속, 통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목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암흑이라든지 대군이라든지 아군에 대한 얘기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목에 대해서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양목에선 12개가 있는데요. 자, 엔티졸, 벌티졸, 인셉티졸, 몰리졸, 스포드졸, 알피졸, 울티졸, 에리디졸, 옥시졸, 히스토졸, 엔디졸, 젤리졸 이렇게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특징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토양목을 이렇게 쭉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엔티졸, 벌티졸, 인셉티졸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이 한글 이름 있죠? 한글 이름을 알고 계시면은 훨씬 좋아요. 어느 정도 바로 그 토양목만의 특성이 떠오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글 이름 잘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엔티졸 보겠습니다. 토양의 발달 과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토양. 이 엔티라는 말이 미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미숙한, 이 미숙토라는 거죠. 두 번째, 풍화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한 모재. 층위 발달이 거의 없다. 발달이 거의 안 됐다. 엔티졸이고요. 쉽죠? 다음 벌티졸인데 벌티졸은 우리 운동할 때 그 벌크업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크업. 막 팽창하고 막 그러잖아요. 벌크업이 팽창이란 뜻인데 이게 팽창하는 토, 과팽창토입니다. 심하게 팽창된 토양을 말하고 팽창형 점토 강물을 가진 토양을 말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인가 비팽창형, 팽창형 이렇게 배웠었죠. 그 중에서도 팽창형 점토 강물을 가진 토양 뭐뭐 있었어요. 뭐 몬모렐로나이트, 버미큘라이트, 사포나이트, 논트론나이트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이런 애들 수분 상태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반복된다. 대부분 초지, 건조와 습연이 반복되는 기후대에서 나타난다. 초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벌티졸입니다. 다음 인셉티졸입니다. 인셉티졸. 인셉티졸인데 인셉티졸이 한국에 가장 많은 토양이에요. 한국에 가장 많은 토양. 반숙토. 미숙토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분화가 좀 된 토양입니다. 습연한 기후 조건에서 발달하며 토층의 분화가 중간인 정도의 토양 인셉티졸. 아질릭 토층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점토 형탈이 일어나지 못한 토양. 완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한 이렇게 됐는데 아질릭 토양이 뭐냐면은 아질릭 토양 이건 설명 한번 드려야 될 거예요. 점토가 용탈되어 있는 표층을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점토가 용탈되어 집적되어 있는 토층을 말합니다. 점토가 하층으로 집적된 거를 이걸 두고 성숙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는 이따가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아질리 토층을 형성하지 못했으므로 인세티졸은 성숙한 토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에리디졸입니다. 에리디졸은 과건토. 굉장히 건조한 토양을 말해요. 그래서 건조한 기후지대에서 에리딕 수분상의 조건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리딕 수분상의 조건이 뭐냐면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토양 이거 잠시만요. 이게 토양 수분에 대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건데 토양 수분이 건조하냐 습하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 여기에 에리디졸이 있죠. 에리딕. 이 건조한 수분층을 가졌다 해서 이 에리딕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건조한 토층 에리디졸. 유기물이 축적되지 못하고
토양은 밝은 색을 나타낸다. 뭔가 영양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염기 포화도는 50%가 넘는다.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LED졸 건조하다. 밝은 색 나타내고 염기 포화도 50% 이상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몰리졸입니다. 몰리졸. 아면토라고도 불리는데 몰리졸은 표층에 유기물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칼슘이 특히 풍부합니다. 칼슘. 알아두셔야 돼요. 몰리졸, 표층에 유기물 많이 축적되어 있고 칼슘이 풍부하다. 자, 염기의 공급이 많은 암갈색이나 검은색의 몰릭 표층 현성. 우리 흔히들 부식 같은 게 많아지면은, 영양분이 많아지면 토양은 흑색을 띱니다. 유기물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그래서 몰릭 표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층이 뭘까요? 표층, 여러분들, 표층. 표층이 뭘까요? 말 그대로 토양의 표층입니다. 토양의 표층인데, 토양을 이렇게 쭉 분류함에 있어서, 이 토양의 표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몰릭표층인 거예요. 표층을 여러 가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몰릭표층인 거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차표층이라는 것도 있어요. 차표층. 차표층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표층의 성질을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토양목을 이제 분류해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몰릭표층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많은 표층, 그리고 염기포화도가 50%가 넘는 표층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몰리졸이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스포도졸인데, 스포도졸. 우리 포드졸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쵸? 포드졸화 정응 저번에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습윤한 한대 지방의 침엽수림. 자, 다시 볼까요? 습윤한 한대 조건 침엽수림 한대 조건 다 나와있죠. 이건 포드졸화 작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토양은. 포드졸화 작용이 되어 있는 토양. 스포도졸입니다. 네. 똑같아요. 강한 산도로 인해 대부분 광물이 분해되고 그때도 석영만 남는다고 하죠. 석영. 석영은 그만큼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은 5층에서 유기물층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과 가용성 복합체를 형성해 하층으로 침적이 된다. 집적이 된다. 보시면 되시고. 다음 알피졸입니다. 알피졸. 완숙토라고 하는데 뭔가 완숙, 조금 더 익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조금 더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알피졸은. 표층에서 용탈된 점토가 B층에 집적됨. 아까 점토가 집적되는 걸 가지고 토양이 성숙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질릭 표층을 차표층을 가진다. 아까 표층 중에서 좀 세분화된 거 차표층. 얘는 아질릭 차표층을 가진다고 해요. 아질릭이 점토가 집적되어 있는 거. 염기포화도는 35%가 넘고 온도가 높아서 유기물이 집적되지는 못한다. 온도가 높으면 유기물이 분해가 돼서 집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오클리 표층이라고 되는데 오클리 표층은 유기물이 없는 표층입니다. 유기물이 없는 표층. 유기물이 없는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오클리 표층이에요. 그래서 이 오클리 표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피졸은 유기물이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완숙도보다 더 숙성이 된 게 있어요. 응? 더 성숙해졌어요. 숙성, 성숙, 반대말로 똑같네요, 이게. 자, 울티졸. 더 성숙된 토. 그래서 과숙토입니다. 이제는 너무 성숙을 한 거야. 과하게 성숙을 해서 과숙토, 울티졸입니다. 울티졸. 봅시다. 1번. 온난습윤한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알피졸의 경우보다 더 강한 풍화 및 용탈작용이 일어난 조건에서 발달이 됐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질릭 표층이 발달이 됐고요. 염기포화도가 낮습니다. 풍화와 용탈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염기가 쌓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점토광물은 심한 풍화 현상으로 주로 카올리나이트와 철, 알루미늄 산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카올리나이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암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얘는 비옥도가 그래 낮고요. 다음 여기서 풍화와 산화가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이 옥시졸이 돼요. 과분해도 얘는 아예 분산시켜버려요. 분해시켜버려. 그래서 풍화와 용탈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는 고온다습한 열대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며
얘도 마찬가지로 카올리나이트, 석영, 철, 알루미늄 산화물로 되어 있다. 고농도의 철, 알루미늄 산화물로 인산을 강하게 결합하며 인산 결핍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철, 알루미늄 산화물은 물리적 형태로는 굉장히 좋아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풍화를 잘 받질 않기 때문에 얘를 유지하는 면에선 좋은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영양분이 없을 때 항상 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을 때. 우리 아까 용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했었죠. 총 4단계가 얘잖아요. 그죠? 얘가 이미 남아있다는 거는 1단계에서 3단계부터가 없어졌다는 거죠. 영양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인산을 결합해요. 인산. 이 인산을 결합하는데, 자, 봅시다. Fe2와 그리고 Al, Fe2와 알루미늄은 산성 토양일 때 인을 결합합니다. 인을 가져가 버려요. 인. 그래서 인이 불용성이 돼요. 얘가 불용성이 돼요. 그래서 인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인산 결핍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토양 발달에 따른 순서로만 봤을 때는 엔티졸 미숙토였고 인셉티졸 반숙토였죠. 중간 정도 분화. 자, 알피졸 뭐였어요? 아까 완숙토. 울티졸 과숙토. 과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이 과숙토에서 더 심하게 풍화나 용탈이 된 거나 산화가 되면은 옥시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아직 좀 더 남았어요. 자, 히스토졸이 있는데 히스토졸은 유기물이 굉장히 많은 층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총 20%에서 30% 이상이고 유기물 토양층이 40cm 이상이나 돼야 돼요. 유기물이 엄청 많은 거죠. 다음 엔디졸은 화산회토입니다. 화산회토 이름만 들어도 화산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화산 분출물에서 유래한 모재에서 발달한 화산회토입니다. 검은색이며 유기물이 많거나 부식이 많으면 아까 검은색이라고 했죠. 검은색이며 무정형 알로펜 관물이 많음. 대부분 유기물 함량이 많고 인상 고정력이 높음. 얘 같은 경우 좀 어떨 것 같아요? 토양이 비옥할 것 같죠? 그쵸? 화산회토는 비옥합니다. 자, 다음 젤리졸 결빙토입니다. 얘는 가장 나중에 이제 포함이 됐고 토양 깊이 50cm 이하의 영구 동결층이 있는 토양. 토양 깊이 50cm 이하에도 토양 깊이 50cm 이하에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얼어있는 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젤리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아질릭 차표층도 있었고 표층도 나왔었죠. 자, 점토가 집적된 거. 얘는 점토 피막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이 피막을 보고 성숙됐냐 안 됐냐 성숙도를 결정을 하고요. 다음 오클립 표층입니다. 오클립 표층 이것만 가져가서 유기물이 낮다. 유기물이 낮다. 유기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토양으로는 다 있어요, 사실. 아까 미숙토도 있고 반숙토도 있고 성숙토도 있고 과숙토도 있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얘다. 인셉티졸.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자, 토양 단면을 기술을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기술을 합니다. 토양 단면을 기술할 때 네 가지로 나눠서 기술하고 이거는 시험에서 제가 2번 봤어요. 지금까지 나온 시험에서 총 2번 정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2번 정도면. 조사 지점의 개황이라는 놈이 있고 조사 토양의 개황이라는 놈이 있고 단면의 계략적 기술, 개별층의 기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조사 지점의 개황 한번 봅시다. 단면 번호, 토양명, 고차 분류 단위, 해발고도, 경사도, 지형, 식생 이런 거 있어요. 조사 토양에 대한 개양 봅시다. 모재, 토양 수분 정도, 지하 수위, 배수 등급, 표토의 성력과 안반 노출 정도, 침식 정도 이런 게 있어요. 단면의 계략적 기술은 일단 패스할게요. 다음 개별층의 기술이 있습니다. 톱층 기호, 층 위의 두께, 주 토색, 관문 토성, 구조, 경고도, 식물 뿌리의 분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걸 언제 이거 다 외우고 있냐고요. 자,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얘네를 묶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사 지점의 개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토양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해당 지점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 해당 지점의 단면 번호, 그 해당 지점의 토양명, 그 해당 지점에라는 그 접도를 붙이면 얼추 맞아요. 지점에 대한 얘기. 시예정, 식생, 토지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강우량은 어떤지. 이게 토양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 토양의 주변에 대한 얘기 같죠? 그쵸? 그리고 봅시다. 조사 토양의 개황. 자, 이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조사 토양의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 많음. 자, 그 다음에 개별층위 같은 경우에는 조사 토양의 미시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 많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 토양의 개황 같은 경우에는 토양은 토양을 봐요. 토양은 보는데, 토양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자는 거예요. 토양을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뭐, 모재.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모재나 뭐, 토양 수분 정도. 그리고 뭐, 인위적 영향도, 배수 등급. 이런 게 나온 반면에, 개별층위의 기세에서는 진짜 토색, 토성, 구조, 토양의 구조, 경고도, 이렇게 미시적인 측면이 많다는 거죠. 토양에 대한 세부적인 거, 정말 이 토양을 말하는 거고, 조사 토양의 개양은 토양을 말하는 건 맞는데, 좀 더 거시적인 거, 큰 거, 모재가 뭔지, 토양 수분이 뭔지, 이런 큰 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시면은, 이런 기준을 잡고 보시면은 훨씬 잘 외우실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다음에 촉감법부터 해가지고 토양을 어떻게 어떻게 알아내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여기서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바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